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4,800대를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 거의 400포인트 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1.23% 급등을 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마지막으로 기록했었던 역대 최고 종가가 지난 2022년 1월에 기록했었던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그대로 갈아치우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800을 넘은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급등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전일 대비 1.7% 급등한 15,310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S&P 500 지수 오늘 4,839.81에 마감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4,800선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가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게 됐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지금 엄청난 강세 국면에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장에 있는지 약간 정체된 그런 장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요. 지금 수치만 보면 뉴욕 증시는 분명히 강세장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최근 저점이 2022년 10월, 재작년 10월에 기록을 했었던 S&P 500 지수 기준으로 3,557.03인데요. 당시 저점에 비해서 S&P 500 지수는 오늘 기준으로 무려 34% 이상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통상 이제 강세장을 증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저점에서 20% 이상 주가가 오르면 강세장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미 작년에 강세장으로 접어든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이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 이렇게 20%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클에서 새로운 신고점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강세장의 확실한 증거로 이제 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올랐었지만 이 고점을 좀 새로 찍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운 고가가 경신이 되면서 그런 의심을 다시 이제 말끔하게 지워준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S&P 500 지수가 4,800이라는 선을 넘고 올라섰습니다. 이 4,800이라는 엄청난 저항선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월가의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의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고 기술적으로도 큰 숫자인 4,800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 뉴욕 증시가 신고점을 일단 한 번 달성하면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번 신고점이 달성되면 최소 12개월 정도는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고요. 최소 이제 3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뿐만 아니라 오늘 나스닥 100 지수도 신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주들의 강세를 막는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평균적인 강세장에서 이 뉴욕 증시의 평균 수익률은 156%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앞으로도 좀 상당히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오늘 전문가들 내놨었고요. 네, 오늘 기점으로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 지수 3대 지수 모두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연초에 애플 등이 부진하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연초를 보냈었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 연간 수익률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 단연 빅테크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전일부터 이어진 반도체 훈풍이 이어진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600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AMD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사상 최고치에서 7% 무려 더 올랐고요. 퀄컴도 4.5% 상승, 인텔은 3%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TSMC에 따른 이 반도체 훈풍이
흐름이 뉴욕 증시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결국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올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BC 방송 역시 시장의 강세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성장률이 정말 무섭습니다. 올해 지금 13거래일만 지난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13번의 거래일밖에 없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1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1% 이상 오른 셈이고요. 뿐만 아니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 가까이 올랐고요. 구글 2% 상승했고, 아마존 1.2%, 마이크로소프트 1.2%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전일 마크 주커버그가 AI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커버그는 어제 공개한 한 동영상에서 인간의 지능에 가깝거나 혹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후에 이것을 개발자들에게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메타 플랫폼스도 AI 전쟁 전선에 뛰어든 와중에 이번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AI에 뛰어든 메타 플랫폼스보다도 엔비디아가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등에서 AI를 실제로 좀 도입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AI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GPU 칩을 상당히 구매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커버그가 엔비디아의 칩 35만 개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빅테크 회사들 엔비디아의 이 GPU 칩을 무려 60만 개 이상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들의 AI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는 더욱더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가장 좋은 흐름 보인 종목이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 이번 한 달 13거래일 동안 주가가 8% 넘게 올랐고요. 이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들어서 5%, 그리고 알파벳이 4.3%, 아마존이 연간 수익률 2.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부진합니다. 네, 애플의 올해 수익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0.6%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무려 1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분명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애플 주가 전일 대비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190달러대를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어제 월가에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면서 애플의 주가가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월가 최대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입니다. 에버코어 역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뒤따라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했는데요. 에버코어는 애플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인 매수 콜을 내놓으면서 특히 단기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급등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은 애플의 악재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적절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미 애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 상황에서는 애플이 중간 정도만 해도 무난하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결국 이제 다음 달 1일에 발표되는 애플 실적이 무난한 수준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을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연준위원들은 금리를 너무 섣부르게 내릴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연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보스틱 총재가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3분기 이전에는 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지고는 금리 인하를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용 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괄호 근처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전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값, 이제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전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입니다. 2.9%로 집계가 되면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집계되면서 전월치보다 낮았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1월 소비자 심리 지수 78.8로 집계되면서 직전월보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경제 주체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이전보다 좋아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정치권에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이 전했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잠시 막을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한 것인데요. 당초 오늘까지 새로운 임시 예산안에 협의를 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임시 예산안에 사인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던 시한은 넘기게 되었고요. 네, 다음 시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금융시장은 이 셧다운이라는 리스크를 일단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에도 홍풍이 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 GDP 등이 발표가 됩니다. 네, 또 본격적인 4분기 기업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